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는 예배 잘 들으셨죠? 이제부터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공동체 프로그램은 웨이 멘토라고 해서요, 나의 꿈을 찾아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먼저 인생길에 걸어가신 그 선배님들을 모시고 한 분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를 이 시간 모실 건데요, 여러분 2학년에 계신 분들은 이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사랑하고 계시는 박소연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이름은 박소연, 나이는 27살. 장애인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육교사이시군요. 네, 그렇죠. 요즘 시대에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체육교사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나 이런 거 없으신지? 일단 아이들이 마스크 쓰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또 지금은 또 날씨가 엄청 덥다 보니까 네, 아주 저는 뭐 이 특수체육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하고 계획도 못했기 때문에 흔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제 스토리를 얘기 드리기 전에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제 저는 잠자는 거를 너무 좋아했고 관심 없는 거는 아예 제가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고, 정말 최소한의 것, 만약에 문제지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 한 것만 딱 하고 이제 딱 접고 놀고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관심도 없고 뭐 의욕도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기 중등부를 다니면서 이제 JTS라는 걸 알게 되고, 6기죠. 지금은 좀 이게 오래전 일이지만 이제 6기를 할 뻔했었어요. 지금은 17기예요. 네. 네, 그때는 6기였는데 네. 10년 선배입니다. 10년 선배. 그때 6기였는데 어떻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못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엄마랑 이제 내년에 같이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서 7기를 하게 됐죠. 근데 7기에서 이제 만난 중등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이 특수체육이라는 그 장애인 쪽 분야에 일을 하고 계셨고, 지금 제가 있는 학교에 있는 교수님 또한 이제 알게 되었고, 뭐 장애인에 대해서 그때 한번 그냥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닌데,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대학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오니까 이제 뭐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이제 체육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중등부 때 얘기했던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그 분야에 맞는 이제 학교들을 이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장애인, 이제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의 만나는데 이제 제가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깨달으면서 이게 내가 맞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6기를 했었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네. 들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이제 타이밍이나 이제 상황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믿고 있어서 감사하며. 6기를 못하게 된 게 지금의 네. 진로를 갖게 된 좀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학창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목,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과목 3가지씩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가장 좋아했던 건 모두 공감하실 수 있지만 이제 체육, 또 음악, 미술 아주 좋아했습니다. 진로를 잘 살리셨네요. 네, 아주 마냥 행복했고, 그냥 그 시간 되면 막 너무 부담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즐길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제일 좋아했고, 싫어한다면 이제 중요 과목. 네,
특히 수학, 과학, 영어를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그 시간은 그냥 그냥 막 선생님이 뭐라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마냥 졸리고 막 이래서 그거를 참아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네. 수업 시간에 졸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졸릴 땐 이제 뒤에 나가서 저희 때는 이제 책상 키다리 책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졸았죠. 그러면 좀 공부하면서 물론 다 힘들었겠지만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창 시절에 공부하시면서. 일단 흥미가 없는 거를 이제 조금 붙잡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일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졸음이라는 친구가 찾아오는데 졸음 참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졸음막이야, 졸음막이. 네, 진짜 제가 잠이 너무 많아서 졸음 참는 건 아직도 힘듭니다. 일하다가 졸리면 정말 예배 시간에 졸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이제 제가 하나님 품 안에 왔으니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졸음을 참으려고 많이 끄적입니다. 이제 그림도 그렸다가 뭐 목사님도 따라 그렸다가 이제 그러면서 또 한 개 좀 듣고 막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참고 있어요. 필기를 많이 하시면 지금의 직업에 있게 하신 인생의 멘토, 웨이 멘토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닐까 정말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생각 또한 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대학교 때 만났던 교수님 분들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정직이랑 성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고 아직까지도 그거를 위해서 매일 새롭게 이제 실천을 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이셔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네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더 배우려고 제가 엄청 쫓아다니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시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분야를 통해서 어떻게 제 비전이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 비전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신 분이어서 이제 그 교수님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중학교 때 그렇게 JTS를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처음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선교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제가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추억일 뿐이고 행복한 게 더 많이 기억에 남고 그래서 나도 이런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게 이제 비전이 되었는데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이제 장애인 선교라고 그 길을 이제 따라가고 싶다라는 네,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연 쌤은 정말 선교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청년교구에서도 늘 선교 네, 많이 갔죠. 섬기셨던 선교의 자리에 빠짐없이 계셨던 분이세요. 이렇게 저도 이게 청년교구 사역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역대급 자료들이 있거든요. 역대 자료들. 선교 단체 사진에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를 해주신다면? 일단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겠지만 네, 친구를 따라서든 아니면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기 싫으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데라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막 놓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붙잡고 계신다면 이제 그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이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혹시 있다면? 있다면 웃으면 안 돼요. 저는 일단 저 또한 이제 꿈이 막 확실하지 않았고 막 시대나 아니면 유행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이지만 흔들릴 때가 많았기 때문에 꿈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일단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 비전은 찾기를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비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뭐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비전을 갖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비전을 갖고 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비전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찾는 것은 이제 네, 계속 노력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면 네. 돌림판을 돌려서 특별한 상품을 드립니다. 예, 퀴즈.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직업은 어부였다가 예수님에 의해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사람인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반석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제 중간에 이미 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베드로 정답입니다. 예! 시키시진 않을 거잖아요. 이거 써지 마. 오케이. 우와. 와, 이, 이거 출근하셔야 되는데 이 더운 날. 이러고는 출근하신답니다. 와, 잘 어울리시네. 춤춰야 될 것 같은데? 춤춰야 될 것 같아.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와.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박소연 선생님 만나봤는데요. 네. 많은 이야기들을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았죠?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웨이 멘토 분 모시겠습니다. 공동체 행사라든지 또 유튜브 행사라든지 레크레이션마다 빠지지 않으셨던 그분을 한번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선생님 나와주세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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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학년 5반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우라고 하고요. 나이는 27살이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교육대학원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학기 끝났나요? 네, 지금 이제 방학해가지고 집에 있습니다. 아, 요즘에 코로나인데 수업은 어떻게 하세요? 요즘 제가 이제 딱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지금 계속 온라인 수업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맨날 보면서 너무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학교 얼마나 가고 싶을까 이런 생각? 네, 혹시 상호쌤은 어릴 때 어떤 꿈을 좀 가지고 계셨는지? 제가 지금은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는 이제 치과 의사? 네. 돈 많이 버는 거. 네, 돈 많이 버는 제가 어렸을 때 충치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치과를 자주 갔었거든요. 충치 치료하러도 가고 또 중학생 때는 교정을 또 하다 보니까 네, 치과에 돈 좀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치과 의사랑은 다른 진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렸죠. 치과 의사 되려면은 공부를 진짜 엄청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과 의사는 현실적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뭘 하면 될까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수학을 또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수학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중간중간 몇 번씩 바뀌기는 했는데 그래도 방향은 수학 선생님을 향해서 계속 왔고 지금은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을 어떤 계기에서 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처음부터 난 수학 선생님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은 내가 수학을 좀 좋아하니까 수학 관련된 쪽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이제 수학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수학만 공부하는 그런 대학교 과를 갔었거든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내가 진짜 뭘 해야 될지 좀 정확하게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됐었어요. 그 수련회에 가서 이제 처음 마음 먹기로 하나님 이번 수련회 동안 제가 꼭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지 깨닫고 오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수련회를 갔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문득 상우야 너는 다음 세대를 살려라 뭐 이렇게 음성을 주신 거는 아니었고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좀 확실하게 들었고, 그러면은 내가 수학이라는 진로 안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제 옛날부터 계속 하고 싶어 했던 수학 선생님을 그때 이제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지금 대학원도 오고 이제 시험도 보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원 선생님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왔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게 구체화가 되고 하나의 꿈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상원 선생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은 내 진로를 만들어가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학교 시작을 하면서 좀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면? 지난 학기에 이제 교생 실습이라는 걸 갔다 왔어요. 그때의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내가 과연 애들한테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실제로 교실 안에서 그 큰 칠판에다가 이제 판서를 하면서 애들을 가르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가서 이제 아이들과 직접 얼굴 보면서 수업도 하고 이제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고민도 들어주고 또 에너지를 제가 많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학생들한테 에너지를 또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보람차고 즐거운 직업이구나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고등학교 때 사실 공부하느라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해야 할 공부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또 시험만 다가오면은 걱정과 두려움이 저를 막 사로잡는 거죠.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에 하나 더 틀리면 어떡하지? 막 시험 보고 나서도 걱정을 하고, 사실 시험 보고 나서는 이미 주사위는 굴려졌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아쉬움이라는 건 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을 늘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수원에 살거든요. 그래서 안양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없어서 좀 중등부 생활 잘 적응을 못했었는데, 고등부가 되면서 이제 성가대를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성가대에서 이제 교회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평일 동안 학교에서 받았던 그런 힘듦과 그런 스트레스들을 이제 주일에 교회 와서 성가대 하면서 교회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좀 많이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많이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성가대 선배님처럼 공간의 말씀 한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등부 때는 정말 친구 없이 이제 혼자 다녔거든요. 사실 많이 외롭기도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교회에 오지만 이제 친구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외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찬양팀이나 이제 성가대를 하면은 되게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좀 더 교회에 대한 마음도 많이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용기를 내가지고 찬양팀과 성가대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고등부 올라가면은 고등학교 되면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성가대나 찬양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가대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한 입장에서 보면은 성가대나 이런 사역의 자리가 오히려 평일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거에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또 되기 때문에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쟁이잖아요. 전쟁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학업 전쟁 맞잖아요. 너무 센 표현. 경쟁 사회 안에서 맞아요. 힘들어요.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들이라든가 아픔들이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사역들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하신 거죠.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학생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나 거예요. 안녕.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학생들. 다음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학원도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공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놓은 그 공부들이 나중에 어떤 비전을 찾거나 진로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쌓아놓은 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해놓은 것들로 인해서 또 진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공부 물론 너무 중요해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되게 학교나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교회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바보처럼 보이겠지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아무도 착한 일 안 할 때 나는 착한 일 하고 좀 힘들어 할 때 내가 위로를 전하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보이겠지만 그렇게 살아왔을 때 내 안에서 채워지는 게 더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중등부 지금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파이팅! 공부는 중요하지만 공부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게 인생의 다는 아니다. 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복잡해요. 다음 공통 질문인데요. 내 직업을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을 교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사실 어떤 직업이든 간에 내가 막 바쁘고 그러면은 예민해지고 차가워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을 대할 때만큼은 그런 예민하고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힘을 주고 싶거든요. 학생들한테 힘을 주고 싶어서 따뜻한 그런 이미지에 노란색이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신호진이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이무진. 저한테 아주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예키? 예스. 예스. 이 사람은 본래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문과 글쓰기에 능통해서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을 남기며 이방인의 신앙 교사였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인물 문제였네요. 넌센스인 줄 알았는데. 신앙 프로그램이니까. 바울. 바울. 바울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골라. 아무거나 고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간센보고 한 번도 PPAP는 뭐예요? 상품은 모르겠고요. 일단 골라보세요. 왠지 아닌 것 같고. 저 치킨 세트요. 치킨 세트! 치킨 세트.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귀여운 치킨 모자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반대로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자, 세트니까요. 보증 1+1으로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많이 내주시고. 네. 네, 여러분, 우리 상호쌤 잘 만나셨죠? 우리들을 위해서 좀 진심 어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간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되게 저한테도 되게 많이 와닿았던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셔갖고 정말 저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극이과였던 우리 상우쌤과는 달리 지금 모실 분은 극문과이신 분이십니다. 원조 요정 고은샘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실게요. 함성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다시.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등부 원조 요정 고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쌤 지금 직업은 뭔가요? 저는 근데 아직 직업이 없어요. 알바를 열심히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 물어볼 수 있을까요? 학교는 근데 말한다고 알까요? 필라델피아 그 미국의 원래 수도였죠. 워싱턴 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라는 곳에서 템플 대학교. 네 템플 대학교. 이름만 들어도 경건함이 느껴지는 대학교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대학원 하고 계신 네 거죠? 대학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연대기로 얘기를 하자면 7살 때 어릴 때는 저희 엄마 사탕 같은 걸 절대 안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 놀러 가면 옛날에는 사탕이 진짜 한 바구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잔뜩 이렇게 집어올 수가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는 그때는 미용사가 꿈이었고 사탕을 많이 먹기 위해 사탕을 많이 먹기 위해. 사탕 많이 먹으려고. 그리고 어릴 때는 그냥 멋 모르고 아빠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낚시꾼이 되는 게 또 꿈이었다가 고3 이쯤에 연극 배우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또 막 사람들 앞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까부는 것도 잘 좋아하고. 어울리는데?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나 연극 배우가 근데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니까 야 TV를 봐라. 이건 만년 조연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상 입고서 현실적인 조언에 이제 꿈을 접었죠. 그러다가 좀 이제 꿈이 없이 정처 없이 좀 떠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 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계기가 있나요? 근데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막 주변에서 넌 차라리 아니면 교사가 되라. 좀 가르치는 것도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교사가 되라. 언어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럼 나는 교사가 될까? 라고 살짝은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그런 성적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싫은 거예요. 저 책임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난 교사는 절대 싫다 했었는데 제가 이전에 해외 취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해외 취업을 준비를 했을 때 안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럼 난 이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한창 인생의 슬럼프를 겪었었죠. 근데 그러다가 저희 언니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미국에 다시 공부하는 건 어떨까 하다가 테솔이라고 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자격증 뭐 따고 대학원으로도 있는데 미국에 가서 그걸 배우자 해서 지금 그거를 대학원으로 다니고 있어요. 테솔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지금 그 과 자체가 테솔이에요. 네. 과 자체가. 네, 뭐 단기로도 테솔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래도 그것보다 대학원 학위가 있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리고 뭐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유치원생들 좀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저랑 친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우크라이나 과를 나왔어요, 대학교는. 대학교는 또 영어가 아니시네요. 이중 전공이 영어였어요. 복수 전공이. 네네네.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자꾸 제가 테솔 한다니까 그러면 은샘아 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영어 교사를 해라. 그리고 한국어 뭐 교원 자격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따가지고 한국어랑 영어랑 가르쳐라 막 이러면서 저보고 선교사님이 되라 그러시는데 제가 저는 아닙니다. 부전이 있긴 하겠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럼 장문도 많이 하시겠네요. 영장문 같은 것들도. 영작을 뭐 이렇게 번역하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페이퍼를 낼 땐 다 영어로 하니까 한말 안 하죠 당연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막 하고 나서 제가 뿌듯한 거 있잖아요. 나 많이 성장했네 막 이런 거. JTS 16기 때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예약했던 호텔들이나 이런 것들을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 은선 쌤이 영어로 다 소통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아 근데 그게 틀린 문법이 많았을 텐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문법 그리고 제가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 지금 그 가르치는 걸 하면서 거기서 계속 하는 말이 우리가 배우는 영어는 무조건 문법이 맞아야 되고 무조건 발음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에는 한 주가 한 나라 같은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언 사투리가 되게 많거든요. 이쪽 끝과 이쪽 끝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로 액센트가 되게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스탠다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탠다드가 있나 했을 때 사실은 없다. 왜냐면 영어의 기원이 뭐 영국에서 왔다고 하지만 영국에서도 너무 다양하고 미국도 얘네들이 근본이 이게 영국에서 온 거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할 때도 학생들한테 과연 스탠다드만 이렇게 막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계속 저는 배웠었어요. 영어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지금 뭐 저희가 배우는 거지만 영국이랑 미국식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문법도 지금 제가 한국말로 말하지만 이게 제가 문법이 정말 정확하게 어순을 맞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말은 통하고. 근데 과연 이렇게 문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시험으로 다 X를 치면서 평가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학창 시절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나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과목 혹시 있었나요? 저는 완전 문과이기 때문에 영어, 뭐 국어 그리고 사회도 좋아했어요. 왜냐면 사회를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라 하지 수행평가 같은 걸 내주셨는데 저만 만점이고 다른 애들 다 진짜 막 다시 해와라 이랬었거든요. 근데 또 약간 좀 많이 관종이라서 저만 잘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뒤로 사회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싫어하는 건 수학. 수학은 왜 싫어요? 저는 왜 내가 이런 걸 계산기도 있고 굳이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싶어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과목은요? 산수? 그냥 수학. 네, 수학. 아직도 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악몽으로 꾸는 게 수학 시험 보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힘이 없는 거야 아침부터. 상쾌하게 못 일어나요. 악몽으로 꿔가지고. 수학 시험을 보는 꿈이 악몽이에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전사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완전 전에 있던 사람은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회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안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중학교 때도 공부를 하셨고 또 고등학교 때도 하시고 지금도 공부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공부하시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이게 목표가 없이 사는 삶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사실 아직도 막 엄청나게 이거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래도 뭔가 비전이 있는데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딱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는데 딱 그때 성적이 훅 떨어졌거든요. 그때 딱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으면서 좀 점수가 많이 떨어져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러면 힘들었던 순간에 그 힘든 순간을 어떻게 좀 극복해냈는지 어쨌거나 슬럼프를 극복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 의미 없는 거는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고등학교 때 좀 힘들었었고 대학교도 조금 힘들었었고 그랬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언니가 좀 저에게 많이 뭔가 희망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언니야말로 진짜 인생에 업다운이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을 언니 삶에서 하셨어가지고 그런 언니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도 언젠간 이렇게 개입하면서 끌어주시겠지 하면서 조금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은샘쌤을 잘 이끌어줬던 웨이메이커, 웨이멘토가 있다면? 그게 저희 언니. 전 진짜 저희 언니. 근데 언니를 개떡으로 알아서 맨날 언니를 무시하고 싸우고 있긴 하지만 며칠 전에 집 청소하다가 언니가 쓴 다이어리 일기장을 봤는데 초등학교 때 제목이 내 동생을 패버리고 싶다. 친구들이 다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얘는 잡힐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너무 웃겨가지고 언니한테 찍어서 보내주고 이랬었는데 그랬던 동생이 지금은 개가천선해서 이렇게 착한 요정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앞으로 좀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다면? 저는 이거 조금 원대한 비전이에요. 그리고 저 이거 사람들한테 잘 안 말했었는데 원래 저만 품고 있던 꿈이었는데 말하는 게
예전에 뭔가 저는 하나님한테 돈을 진짜 많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진짜 많이 주시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교환학생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이랑 함께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함께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한테 이제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많이 듣고 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선교사님처럼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 그분들은 한국에 돌아와도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번다면 왜 수도권에 못 하더라도 저 지방이라도 원룸 같은 걸, 원룸촌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다음에 사실 수 있는 그런 걸 짓고 싶어요. 짓든지 사든지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돈을 많이 주셔야겠죠? 은퇴한 목사님들의 마을을 만들어 주시네. 목회자들의 마을을. 마을까지는 조금 너무 멀미한 것 같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들으셨죠? 오늘 선포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퀴즈를 낼 건데요. 퀴즈 있어요? 네, 퀴즈를 맞추시면 돌림판을 돌려서 특별한 상품을 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퀴즈를 풀으실지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No.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네요. NG입니다, NG. 예, 퀴즈. 오케이. 이 사람은 구약성경 이사야와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비전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요단강 근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기도 한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무 어려운데 뭔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정답입니다. 너무 약하게 돌렸다. 꽃갈콘 두 봉지. 아. 우리 꽃갈콘 쿠션이랑 꽃갈콘 담요입니다. 너무 좋네요. 와. 바로 뜯어보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지금 바로 꽃갈콘 담요. 너무 좋네요. 그다음에 꽃갈콘. 와 어떻게 이런 걸? 아 이거 미국 가져가겠습니다. 꽃갈콘 두 봉지. 꽃갈콘 두 봉지. 간사님은 문과였어요, 이과였어요? 저는 예체능이었어요. 아 진짜? 문이과도 아니고 예체능? 네. 뭘 좋아하셨어요?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그쪽을 더 많이 했어가지고 거의 예체능이라고 보면 되고. 운동? 네. 아, 그러면 약간 소윤쌤이랑 좀 거의 같은 결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아, 그때 좀 결. 공감을 많이 하셨겠네. 저는 다 공감이 안 되고 그나마 좀 길을 찾자면 네. 상무쌤의 과학 좋아하셨던 부분 이 부분이 조금 같은 나랑 같은 결이구나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난 이과를 좋아했는데 참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완전 다른 길이죠. 체육을 좋아하셨고 저는 과학을 좋아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러 방면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모실 분들은 지금 이제 직장에서 또 사회에 나가서 많은 경험들과 또 우리에게 좋은 멘토로서 말씀들을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선생님들 모셔볼까요? 네. 우리 중등부의 터줏대감 오랫동안 중등부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경림쌤과 정길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길이고요. 외국계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제 식품 첨가물이라고 단백질도 수입하고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우리 친구들이 먹는 음식들은 선생님 회사에서 다 수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를 먹여 살려주고 계시네요. 네. 웹 디자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서경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이트 제작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뭐 쇼핑몰도 제작을 한 적도 있었고 기업 홈페이지, 네, 웹에서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럼 일러스트레이트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러스트도 사용하고 포토샵도 사용하고 뭐 그리고 그걸 코딩하는 작업들을 거의
거쳐서 이제 웹에 이제 올리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가 그때는 나무웹 디자인인가? 예, 그게 참 유행하던 때. 그쵸. 저는 그 전 시절부터 했었던 메모장. 메모장에 예, 메모장 코딩부터 시작했던. HTTP 예, 써가지고 예. 요즘 아이들한테는 코딩을 기본으로 하나 봐요. 요즘 애들은.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막 C언어 조금씩 배우고 예, 이렇게 되게 간단하고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기쌤은 좀 지금을 어떻게 가지게 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이 이제 누구 소개로 이렇게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저도 이제 이 그 공무원 쪽에서 이렇게 그 입사 거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제 이쪽 회사를 다니라고 이제 일을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두 개를 놓고 고민하셨던 예, 예. 거예요? 공무원 쪽이랑 쪽에, 예, 그다음에 지금 이 무역회사랑 지금 무역회사랑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 직업을 시작하신 지는? 13, 14년? 예.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직장을 이제 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직장을 오게 됐는데 제가 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왜 다니게 하셨고 또 이끌어 주신지를 많이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정말 끼치라고 하면 이 회사에 보낼 것 같다. 혹시 두 분은 좀 지금 직업을 통해서 좀 얻게 되는 유익 같은 게 있다? 집에서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웹 디자인이라는 게 어디 틀에 박혀서 꼭 사무실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컴퓨터만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 웹 디자인이라는 직업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택이 가능한. 예. 이거 최고의 메리트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유익이 되죠. 왜냐면 많이 들어와요. 예. 두 분은 이제 또 부모님의 입장이시기도 하시고 네. 자녀도 기르고 계시고 안정적인 직장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쭉 흘러서 이제는 좀 이렇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입장에 있으시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때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민이 어떤 식으로 좀 바뀌게 되시는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어느 대학교, 무슨과 진로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성으로 어느 대학교를 갈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 전 디자인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안 시켜줘서 되게 늦게 시작했거든요. 왜 안 시켜준 거예요? 위에 오빠가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때 또 가정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바람에 두 아이를 미술을 시킨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몇 날 며칠 울면서 졸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늦게 디자인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또 다시 이제 취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진로에 대한 것들 사실 그때도 사실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가정적인 형편 때문에 취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도 좀 되게 힘들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혼해서는 또 결혼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좀 있잖아요. 자녀 문제도 있고 아이를 낳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살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죽을 때까지 걱정 속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힘들구나. 사람은 죽을 때까지 힘들면 늘 온다는 거예요. 늘 힘들다는 게 아니라 힘들면 늘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이 옆에 계실 것 같다. 지금 아마도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중등부 아이들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지금 시기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에게, 중등부 학생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 저는 이제 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지키거든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떤 시험을 보라고 했어요. 고세사라는 시험을 보라고 했는데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8시간, 주일 날 8시간씩 이렇게 그 학원을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목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런 5과목, 또 책이 한 이리 두꺼워요. 다 5과목 전체라면. 그렇게 두꺼운데 그거를 학원을 다녀서 이제 공부를 하라. 가만 보니까 주일이 딱 걸린 거예요. 주일이.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희 이제 임원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애를 가르치고 있는 그 교사 입장인데 도저히 이건 내 마음에 허락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 막 교회가 중요하냐 회사가 중요하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만약에 학원을 가다가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제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 내가 예수님한테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나를 뭐 해고를 하려면 그냥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을 하고 정말 놀라웠던 거는 이 정말 생판 모르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2달 만에 한 번을 읽었어요. 한 번 읽고 한 번을 읽고 그리고 한 번 정도 읽었나? 네, 책을 딱 2번 읽었어요. 이 두꺼운 책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두꺼운 책을 2달 만에 한 번 보기도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똥차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키는 자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는 게 제가 사실 머리가 정말 좋지 않는데 그 책을 한 번 읽고 2번 읽었는데 시험을 보는데 그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여기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또 되게 외우는 분량이 되게 법 쪽에는 법 관련된 부분은 외우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내가 여기 나오겠다는 이게 지목한 부분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뭐 직장 동료들부터 해가지고 업체 직원들하고 그날 다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지고 저 혼자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 없는 나를 쓰셔가지고 그 시험에 이제 합격을 시켜주신 게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일에 학원을 가야 되는데 공부도 교회를 가는데 고민할 때 학원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우리 친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학원은 그럼 안 가신 거예요? 네, 학원은 안 갔어요. 전국 8%. 전국 8%? 네. 다른 사람들은 다 학원을 갔는데도 다 떨어졌는데 1년 이상 준비. 국가고시요. 그거를 책 다 2번 읽으시고 이런 게 5번. 이런 게 5건 네. 이게 5건이 해서 이만큼이 아니라 네. 이만한 두께가 5건 이만큼 네, 맞아요. 그거를 단 2번 읽으시고 네. 합격하신 기적이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너희 성적표가 너희 삶을 이끌어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예배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 삶을 지켜주신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늘 함께 살아오면서 늘 간증이 그거예요. 예배를 지켰는데 그래서 예배를 지킴으로 망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빈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키면 잘못될 것 같아서 다른 곳을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예배하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예배를 안 하고 다른 것을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사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거를 정말 간절히 마음속에 붙잡고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퀴즈를 낼 건데요. 네, 퀴즈를 맞추시면 돌림판을 돌려서 상품을 드릴 겁니다. 예스. 정규 선생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은 7지사 중 한 사람으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은 언변에 능해서 설교에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했던 이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느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경리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생산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AD 5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게도냐 지역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자신의 집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교회로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으로 당시에 아주 비싼 옷감인 자색 옷감을 염색하고 팔았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루디아. 정답입니다. 아, 축하합니다. 세게 돌리세요, 세게. 아, 시원하게 돌아갑니다. 골라 아무거나 고르실 수 있으세요. 치킨 세트. 치킨 세트 한 번에 할게요. BPAP. 뭔지 아세요? 자, 이거는 치킨 세트. 치킨 2마리 세트입니다. 모자에 쓰시는 거고요. 하나는 태윤이 주시고 벗어주세요. 이거는 PPAP. 귀엽네. 이렇게 쓰- 오빠 근데 너무 짜증나.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할게요. 쓰세요.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한 마리 더 가지고 계시고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